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 30대 구급대원 A씨,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구급대원 A씨는 환자와 이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태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동하다가 발생한 건데 이거는 단순 교통사고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A 소방사가 운전하던 구급차는 교통신호를 어기고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녹색불에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가 돼서 신호 위반이나 그런 위반을 한 경우에도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사고를 냈을 때는 면책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죄를 묻게 되면 앞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 와중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좀 위축되는 마음으로 출동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경찰은 판례 등을 분석해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런 긴급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다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전치 3주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긴급성, 정당성,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5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어허. 만약에 긴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유죄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지난 2022년 서울에서 모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는 응급 업무가 아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위반할 만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급대원 A씨는 굉장히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네.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안은 다르죠. 이처럼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위험 운전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A 소방사가 기소된다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충돌 사고를 내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119 구급대원이 입건이 됐는데 당시에 60대 환자는 사망을 했고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는 다치고 이런 사고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구급차의 신호 위반은 책임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망사고란 말이죠.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구급대원은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그 후에 3개월이 지난 6월 3일 구급대원은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당시 교통사고가 60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고 그럼 보호자가 다친 것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데 유죄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환자 보호자는 구급차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이 구급차에 같이 탑승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구급대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호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호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구급대원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민사배상과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빨리 가야 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상황인데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구급차 운전자가 져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위축될 것 같거든요. 네. 누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빨리 다음 응급조치하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정리해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까지는 책임이 면제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 구급차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신호를 합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 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전에는 합법 행위였던 게 사고 발생 후에는 불법 행위로 전환이 되는 게 법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긴급한 출동이라는 공공의 목적과 이 위험 운전을 감수하면서 긴급 출동에 몰입해야 하는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비춰볼 때 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는 구급차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일반 차량 운전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긴급 차량에 접근을 할 때 모든 운전자가 도로의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일반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네. 구급차의 업무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구급차 운전자가 오로지 혼자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준수해야 될 그런 규정들을 정해놓는다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이 긴급 출동의 목적에 기여하고 위험 운전을 감수해야 되는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된 주의 의무의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과정에서 네. 다 느끼잖아요. 이 상태라면은 긴급 출동을 해서 빨리 호송을 해야 되는 이분들이 위축돼서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네, 네. 드는데 빨리 한번 점검을 하고 관련 법도 좀 개정할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